지금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토마토, 감자, 마늘, 꿀이 들어있지 않나요? 사실 이 식품들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맛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늘어나고 심지어 식품의 유전자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30년간 식품 저장과 보관 환경을 연구해온 박사 김세훈입니다. 그동안 전국 수천 가정의 냉장고를 직접 분석하고 식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냉장 보관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시니어 세대 분들은 냉장고가 모든 식품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을 계속 넣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건 기본이고 풍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식감도 이상해지고 색깔도 변하죠. 더 심각한 건 특정 식품은 냉장 환경에서 당 성분이 급격히 증가해서 나중에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토마토였어요.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면 500개가 넘는 유전자 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전자 발현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맛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식품 자체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저장의 첫 단추입니다. 잘못된 보관 방법은 결국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매일 먹는 음식인데 그 음식이 제대로 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일 장을 보러 가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습관적으로 모든 걸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품은 계속 변질되고 여러분은 왜 맛이 없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먹게 됩니다. 심지어 몸이 불편해져도 원인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장을 보고 집에 오시면 무의식적으로 모든 걸 냉장고에 넣게 되시죠? 이게 바로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 냉장고가 만능은 아니에요. 오히려 특정 식품에게는 최악의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온도, 습도, 공기순환 모든 게 식품마다 다르게 작용하거든요. 요즘 장 보고 오시면 냉장고에 뭐부터 넣으시나요? 혹시 토마토나 감자를 제일 먼저 넣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꿀이나 마늘을 냉장실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냉장고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식품이 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하셨어요. 시장 다녀오시면 늘 냉장고 문을 제일 먼저 여시고 토마토며 마늘이며 감자까지 차곡차곡 넣으셨죠?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으셨거든요.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가고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라서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아버지가 자주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고 음식 맛도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토마토는 물컹하고 향이 전혀 없어서 도저히 못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샐러드 해드려도 드시질 않고 토마토 볶음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를 확인해 봤더니 토마토가 완전히 수분을 잃고 맥없이 눌러져 있었습니다. 겉은 빨갛게 익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토마토 품질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좋은 토마토를 사다 드렸는데도 똑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냉장 보관 때문에 성분 자체가 변하고 식감도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토마토는 저온에서 향 성분을 만드는 유전자가 작동을 멈춘다고 해요. 그래서 향이 사라지는 거죠. 아버지가 그걸 알고 나서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평생 토마토를 좋아하셨는데 본인이 보관을 잘못해서 맛없게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모르셨던 거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줄 알았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하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품 보관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보관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챕터 4에서 나올 구체적인 보관 팁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정말 아까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단순히 냉장고에 넣는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작은 변화예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다른 곳에 두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식품 본연의 맛과 영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죠. 그래서 이제는 냉장고에 절대 넣지 말아야 할 식품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각 식품이 왜 냉장고와 맞지 않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냉장고에 넣으면 더 위험해지는 식품 4가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식품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는 순간 맛과 향이 70%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조금 덜 맛있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식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면 500개가 넘는 유전자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유전자 발현 자체가 변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토마토의 향을 만드는 휘발성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게 저온에서 생성이 중단됩니다.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면서 향 성분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면 토마토 특유의 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식감도 물러지고 단맛도 줄어들고 색깔도 선명함을 잃어버려요. 윤정희 65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윤정희님은 항상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셨는데 먹을 때마다 물컹하고 아무 맛도 안 난다고 하셨어요. 샐러드에 넣어도 식감이 이상하고 그냥 물기만 많은 느낌이었대요. 토마토를 씹으면 물이 주르륵 나오기만 하고 과육의 탄력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맛이 없으니까 본인 입맛이 이상해진 건가 싶어서 걱정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실온 보관을 권해드렸더니 3일 만에 토마토 향이 확 살아나고 단맛도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정희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먹던 그 토마토 맛이 다시 느껴진다고요. 냉장고에만 안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놀라워 하셨어요. 실제로 실온 보관한 토마토는 향 성분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풍미가 더 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토마토는 꼭지를 아래로 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릇에 담아 실온에 두시면 됩니다. 왜 꼭지를 아래로 하느냐면 토마토의 수분이 꼭지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꼭지를 위로 두면 그 부분으로 수분이 증발하면서 토마토가 더 빨리 무르거든요. 절대 햇빛이 직접 닿는 곳에 두시면 안 되고 비닐봉지에 밀봉하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비닐봉지에 넣으면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 옆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과일들은 에틸렌 가스를 내뿜어서 토마토를 빨리 무르게 만들거든요. 에틸렌은 식물 호르몬인데 과일을 익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토마토는 이미 익은 상태니까 에틸렌에 노출되면 과숙이 되면서 금방 물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토는 다른 과일과 떨어뜨려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고 나서 맛이 없어서 실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다 냉장 보관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습관이에요.
꿀은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가 일어나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하얗게 굳은 꿀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결정화예요. 꿀 속에 포도당이 결정을 만들면서 고체화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수분이 유입되면서 꿀의 항균 성분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거예요. 꿀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항균력인데 냉장 보관으로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꿀은 원래 수분 함량이 20% 이하로 매우 낮아요. 그래서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이죠. 게다가 꿀 속에는 화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항균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면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효소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과산화수소는 꿀의 항균 작용을 담당하는 핵심 물질인데 이게 줄어들면 꿀이 그냥 달기만 한 시럽이 되는 거죠. 영양가는 물론이고 기능성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김영준 70세님은 냉장고에 꿀을 보관하셨다가 꿀이 하얗게 굳어버려서 그냥 버리셨대요. 숟가락으로 떠려고 해도 너무 딱딱해서 도저히 안 떠지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결정화된 거였고 사실 먹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모르고 버린 거예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좋은 꿀 한 통이 몇만 원 하는데 말이에요. 꿀은 18도에서 24도 사이의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는 꿀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영양소도 그대로 보존돼요. 병을 꼭 밀폐하시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꿀은 흡습성이 강해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수분이 들어가면 꿀이 발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병 입구에 꿀이 묻어 있으면 그걸 깨끗이 닦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기 중에 수분이 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혹시 꿀이 굳었다고 그냥 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부터는 버리지 마시고 중탕으로 녹여서 드세요.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냉장 환경에서 감자는 감미화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전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단맛이 강해지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당 성분이 늘어난 감자를 고온으로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 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하고 있죠. 감자의 전분은 낮은 온도에서 당으로 분해됩니다. 이건 감자가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당 농도를 높여서 세포가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당이 많아진 감자를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아크릴 아마이드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튀김이나 구이처럼 고온 조리를 할 때 더 많이 생성돼요.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감자를 냉장 보관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자를 냉장고에 2주 정도 보관하면 당 성분이 3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감자를 튀기거나 구우면 아크릴 아마이드 농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일반 감자보다 몇 배 더 높은 수치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박미화 63세님은 냉장 보관한 감자로 감자튀김을 만들어 드셨는데 먹고 나서 속이 많이 쓰리셨대요. 그리고 색깔도 이상하게 너무 진하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감자튀김은 황금색이 나와야 하는데 거의 갈색에 가깝게 나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당 성분이 너무 많아져서 조리 과정에서 과도하게 갈변이 일어난 거였어요. 이렇게 색이 진하게 나온 튀김일수록 아크릴 아마이드 함량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자는 종이봉투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온도는 7도에서 10도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냉장고보다는 높고 실온보다는 낮은 온도죠. 보통 집에서는 베란다나 현관 쪽 수납장이 적당합니다. 절대 양파와 함께 두시면 안 돼요.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과 가스가 감자를 빨리 상하게 만들거든요. 반대로 감자에서 나오는 가스도 양파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꼭 떨어뜨려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비닐봉투에 넣는 것도 피하셔야 하고요. 비닐봉투는 통풍이 안 돼서 습기가 차거든요. 습기가 차면 감자가 무르고 썩기 시작해요. 종이봉투가 가장 좋고 없으면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사용하세요. 그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솔라닌을 섭취하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 감자를 먹었을 때 평소보다 단맛이 강하게 난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냉장 보관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입니다.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빨리 나고 무엇보다 알리신 성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핵심 영양 성분인데 냉장 보관하면 이게 절반 가까이 감소해 버려요. 알리신은 마늘을 잘랐을 때 생성되는 유황 화합물인데 항균 작용,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냉장 환경에서는 알리신을 만드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생성량이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냉장고 습도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위험도 높습니다. 냉장고는 습도가 높거든요. 특히 야채실은 습도를 높게 유지하잖아요. 마늘은 습기에 약한 식품이에요. 습기에 노출되면 껍질 안쪽에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곰팡이가 생기면 그 안에 독소가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곰팡이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인자 72세님은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곰팡이가 피어 있더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더래요. 하나씩 까보니까 속까지 들어가 있어서 결국 전부 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깐 마늘 한 봉지가 아깝지 않냐고 하시니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판단이셨죠? 마늘은 그물망이나 망사 주머니에 넣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직사광선은 피하셔야 하고요. 마늘은 빛을 받으면 싹이 나거든요.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가장 좋아요. 깐 마늘은 되도록 일주일 안에 다 쓰시는 게 좋아요. 껍질이 벗겨지면 공기와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산화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통마늘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마늘은 통째로 버리셔야 합니다. 일부만 도려내고 쓰시면 안 돼요. 곰팡이 독소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독소들이 많아서 절대 먹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쌍난 마늘을 그냥 사용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쌍난 마늘도 먹을 수는 있지만 영양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바로잡기 위한 실천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냉장고 대신 이렇게 보관하세요. 식품별 맞춤 보관법 정리. 토마토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토마토는 13도 이하의 온도에서 유전자 스위치가 고장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온도인 4도에서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토마토의 세포막도 손상을 입어요. 저온에서는 세포막의 지방 성분이 변하면서 물컹해지는 겁니다. 이게 냉장 보관한 토마토의 식감이 나쁜 이유예요.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바나나나 사과 근처에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이 과일들이 내뿜는 에틸렌 가스가 토마토를 급속히 익게 만들어서 금방 무르게 만들거든요. 키위, 복숭아, 자두도 에틸렌을 많이 내뿜는 과일이에요. 이런 과일들과는 거리를 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에틸렌에 민감한 채소들, 예를 들어 오이나 브로콜리 같은 것들도 토마토 옆에 두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탁 위나 주방 선반에 통풍이 되는 그릇을 놓고 거기에 토마토를 꼭지가 아래로 가게 담는 겁니다. 토마토끼리 서로 닿지 않게 약간 간격을 두고 놓으시는 게 좋아요. 닿는 부분부터 물러지기 시작하거든요. 빛은 약간 있어도 괜찮지만 직사광선은 피하셔야 해요. 직사광선을 받으면 한쪽만 과숙이 되면서 색이 변하고 물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토마토 본연의 향과 맛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리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도 온전히 유지되고요.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좋은 성분을 지키려면 실온 보관이 필수예요. 지금 집에 있는 토마토는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혹시 냉장고에 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 보세요. 꿀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아카시아 꿀은 과당 함량이 높아서 결정화가 늦게 일어나요. 1년이 지나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밤꿀은 포도당 함량이 높아서 빨리 굳는 편이지만
항산화 성분은 밤꿀이 훨씬 풍부합니다. 밤꿀의 진한 색깔이 바로 항산화 물질의 증거예요. 어떤 꿀이든 냉장 보관은 피하셔야 하고요. 꿀은 원래 몇 년이고 변질되지 않는 식품이에요.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도 먹을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보존성이 뛰어난 식품이죠. 그런데 이건 제대로 보관했을 때 얘기예요. 수분이 들어가거나 온도 변화가 심하면 꿀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꿀병 입구에 묻은 꿀은 반드시 깨끗이 닦아내셔야 해요. 그래야 습기가 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꿀을 뜰 때 사용하는 숟가락도 완전히 건조된 걸 사용하셔야 해요. 물기가 묻은 숟가락으로 떠내면 그 부분부터 발효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발효된 꿀은 시큼한 냄새가 나고 거품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꿀은 밀폐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뚜껑을 꼭 닫아두시고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사이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주방 찬장 안이 적당해요. 이렇게만 하셔도 꿀은 몇 년이고 변질 없이 보관할 수 있어요. 금속 뚜껑은 피하시는 게 좋고 플라스틱이나 유리 뚜껑을 사용하세요. 꿀의 산성이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거든요. 혹시 결정화된 꿀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버리지 마시고 중탕으로 살짝 녹이시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물을 끓인 후 불을 끄고 꿀병을 담가 두시면 천천히 녹아요.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담그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는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게 있어요. 감자에 들어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은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솔라닌은 알칼로이드 계열의 독소인데 신경계에 작용해서 두통,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을 일으켜요. 심한 경우 의식장애까지 올 수 있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이나 싹이 난 부분은 반드시 완전히 도려내고 사용하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하는 건 빛을 받아서 엽록소가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엽록소 자체는 독성이 없지만 엽록소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솔라닌도 함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감자는 절대 먹으시면 안 돼요. 싹이 난 부분 주변에도 솔라닌이 집중돼 있어요. 싹을 떼어내고 주변을 넉넉하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감자는 종이 봉투에 담아서 어두운 공간에 보관하시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봉투 입구를 완전히 닫지 마시고 살짝 열어두세요. 공기가 순환돼야 감자가 호흡을 할 수 있거든요. 감자도 살아있는 식물이라서 호흡을 해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통풍이 안 되면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면서 감자가 빨리 상합니다. 절대 양파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감자가 빨리 무르고 싹이 나거든요. 양파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주변 습도를 높여요. 감자는 습한 환경을 싫어하거든요. 반대로 감자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는 양파를 빨리 싹 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감자는 빛을 받으면 솔라닌이 생성되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운 곳에 두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 투명한 봉투에 담아야 한다면 신문지로 한 번 더 싸주세요.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란다에 둘 때도 햇빛이 들지 않는 구석 쪽에 두시고 상자나 천으로 덮어주시면 좋아요. 혹시 지금 감자와 양파를 함께 보관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도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마늘을 자르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방치하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마늘을 자르면 알리인이라는 물질과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만나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마늘을 다지신 후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10분 정도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영양가가 훨씬 높아져요. 알리신은 열에 약해서 고온 조리하면 파괴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마늘을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생마늘은 자극이 강해서 속이 약하신 분들은 힘드시죠. 그럴 때는 다진 마늘을 10분 방치한 후 낮은 온도에서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알리신의 일부는 살아남거든요. 깐 마늘은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는 공기와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금방 상하거든요.
마늘의 표면이 마르면서 갈변이 일어나고 영양소도 산화됩니다. 그리고 냄새도 강해져요. 통마늘은 선반에 그대로 두시고 다진 마늘은 냉동 보관하시는 게 나아요. 냉동은 냉장과 다르게 성분 변화가 적거든요. 냉동 보관할 때는 다진 마늘을 얼음틀에 넣어서 얼리시면 편해요. 한 칸에 한 숟가락씩 넣어서 얼리면 나중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어요. 올리브유를 살짝 섞어서 얼리면 더 좋아요. 마늘의 산화를 막아주고 해동했을 때 사용하기도 편하거든요. 이렇게 얼린 마늘은 3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보관할 때는 껍질째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이 마늘을 보호해 주거든요.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 산화도 막아줘요. 통마늘로 사서 필요할 때마다 까서 쓰시는 게 영양학적으로도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단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보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잘못된 상식은 냉장고에 넣으면 모든 식품이 안전하고 오래 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냉장고가 만능이라고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식품의 특성에 맞춰서 실온 보관, 차광 보관, 통풍 보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식품마다 최적의 환경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냉장 보관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식감이 나빠지거나 맛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어요. 토마토는 유전자 발현이 변하고 맛과 향이 70% 이상 사라져요. 500개가 넘는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변화죠. 토마토가 토마토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꿀은 항균력이 감소하고 결정화가 일어나서 본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꿀의 가장 큰 장점인 항균 작용, 항산화 작용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감미료가 되어버리는 거죠. 꿀의 영양가를 생각하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감자는 당 성분이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조리 과정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인데 이건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주의하라고 권고하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냉장 보관한 감자로 튀김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런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섭죠.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절반으로 줄고 곰팡이 독소 위험까지 생깁니다. 마늘의 핵심 영양소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곰팡이 독소는 우리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하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렇게 냉장 보관은 영양소를 파괴하고 풍미를 무너뜨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물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잖아요. 그 음식을 잘못 보관해서 영양가가 떨어지고 유해물질이 생긴다면 결국 우리 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토마토는 실온에서 보관하면 향과 맛이 살아나고 리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리코펜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춰주는 훌륭한 성분이에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꿀은 항균 작용이 계속 유지되고 영양가도 전혀 손실되지 않아요. 꿀의 과산화 수소 성분이 살아있어서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목이 아플 때도 효과적이에요. 꿀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감자는 전분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조리했을 때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요. 당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걱정 없이 안심하고 튀김이나 구이를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감자의 맛도 훨씬 고소하고 좋아요.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게 남아서 면역력 증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알리신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감기 예방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마늘을 제대로 보관해서 이런 효능을 다 누리시면 좋겠어요. 결국 작은 보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냉장고에 무조건 넣는 습관을 버리고 식품별로 맞는 방법을 적용하시면 영양 손실을 막고 풍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간단한 변화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다른 곳에 두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감자, 토마토, 꿀, 마늘을 꺼내 보세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맞춤 장소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감자는 종이봉투에 담아 어두운 곳으로 옮겨주세요. 베란다 구석이나 현관 수납장이 좋아요. 토마토는 통풍 그릇에 담아 식탁 위로 옮겨주세요. 꼭지를 아래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꿀은 밀폐된 상태로 주방 찬장 같은 실온 선반으로 옮겨주세요. 마늘은 그물망에 담아 통풍되는 그늘로 옮겨주세요. 주방 선반이나 팬트리가 적당합니다. 이 한 가지만 오늘 실천하셔도 내일부터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토마토 향이 살아나고 감자가 변질되지 않으며 꿀이 굳지 않고 마늘이 싹 트지 않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며칠만 지나면 차이를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토마토로 샐러드 만드실 때 향이 확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고 감자로 요리하실 때 맛이 훨씬 좋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실온 보관하면 더 위험해지는 식품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냉장고에 꼭 넣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밖에 두시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우유, 달걀, 육류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식품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시청해 주세요. 식품 안전의 반대편 이야기죠.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식품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토마토의 유전자 변화였나요? 감자의 발암 물질 생성이었나요? 아니면 꿀의 항균력 상실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놀라셨던 부분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냉장 보관 때문에 식품 맛이 이상했던 경험, 실온 보관으로 바꾸고 나서 좋아진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른 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만들어가요.